오늘은 경북 울진에 있는 저희 회원님 농가에 체리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저 건너편이 보이는 곳이 울진 역사가 되겠습니다. 체리야 놀자. 재작년에 제가 포스팅을 해서 올려드린 것 같은데, 또 그동안에 또 많이 변모를 했어요. 또 이쪽으로는 블루베리를 겸하고 계시고, 조금 이제 서양자도 푸른 아직 어린 유목이라서 열매는 많지 않습니다. 또 오른쪽 사이드에도 블루베리가 있고, 멀리 내다 보시고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건물을 미리 지어 놓으셨어요. 좋은 위치에 잘 선점하신 것 같아요. 과원도 아주 깔끔하고, 이제는 비가림도 완벽하게 되어서 제법 전문 체리원. 예. 근데 참 농사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분 같기도 한데 농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봄일이 맞춰가면서 긴장이 풀려 가지고 병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탁하고 편도염이 심해서 밖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보면서 대표님 잠시 기다리세요. 근데 참 이게 이 촘촘하게 새망을 잘 하셨는데 참새가 들어온다 그래요. 참새가. 근데 이 얄밉게 참새가 이게 많이도 안 먹고 잘 익은 것만 골라서 콕콕 찍어 놓으니까 상품성이 없겠죠. 네. 아유, 들어가서 우리 대표님 인사 한번. 자, 우리 체리야 놀자 대표님 인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체리야 놀자 대표 장하중입니다. 저희들 위치는 경북 울진에 있는 체리야 놀자 농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가운데는 한 650평 정도의 체리가 심겨 있고, 네, 겔조생 겔조생 한 40주, 네, 강구이로 50주, 네, 조생이죠. 예. 예, 네, 스키나 한 10주 정도 심겨 있고, 네, 이제 2년차 버건디 펄이 한 30주 심겨 있고, 네, 나머지는 뭐 홍수봉, 이래 수분술에서 몇 주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5월 20일부터 수확을 했고요. 지금 이제 겔조생은 거의 수확을 마무리 끝났고, 이제 강구이로 수확을 이제 일부 좀 했고, 일부는 이제 계속 예약을 받아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이로도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말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이로 상품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고 계신 건가요? 네, 이게 네. 강구이로입니다. 네. 강구이로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큰 그 아래다 이게 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강구이로입니다. 호엘, 예, 여기가 8.5로, 여기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여기에 강구이로고, 저희들의 겔조생은 원래 수확 이제 마무리하고 네, 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냉가 놓을 거 좀 아쉽네요. 여기 이제 겔조생입니다. 네, 겔조생인데, 요거는 좀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우리 농원으로 보면 한 중간치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요거도 이제 여기 쏙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네,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늦게 이제 저희들이 사장님이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늦어서 그런데, 그 강구이를 못지않게 네, 겔조성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품을 한번 보면은, 네. 참 어떻게 포장했는지, 예, 포장을 보면은 또 이제 과원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네. 소개해 저희들이 주세요. 여기 이제 1kg를 해가지고 네. 상품을 이렇게 파는데요. 저희들 이제 여기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고, 전화번호 있다. 혹시 예. 이거 보시고 주문하실 분들은 이 전화번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상품을 보면요, 포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 상품은 좀 보기 힘들 겁니다.
이 상품이 저희들은 뭐 이렇게 해서 25,000원에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두통, 뭐 국내산 체리다 이러면은 한 2통 정도 이렇게 그냥 사러 왔다가 네. 저희들 따놓으면은 열 몇 개면 열 몇 개 그대로 다 들고 가버립니다. 상품은 이렇게 놔치고요. 저희들 이야. 물건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이 강구 1호입니다. 강구 1호고 나무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사실은 가칭이에요, 그죠? 정확한 품종명은 아닙니다, 그죠? 예. 안쪽에 요게 이제 제대로 익은 거, 요게 제대로 익은 거. 이야, 정말 대박입니다. 올해 몇 년 차지요? 여기 5년 차입니다. 5년 차. 예. 물론 모든 강구 이루가 이만큼 열지는 않겠지만, 특히 이제 요 나무는 많이 열었습니다만은 5년 차에 강구 1호를 이렇게 다는 분들은 저도 못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콜트입니다. 지슬레도 아니고 더구나 콜트입니다. 콜트묘에 5년 차에. 이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예. 5년 차에. 이야, 이 정도면은 키로수를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옆에 나무도 있는데 요 나무만큼은 안 열었지만은, 아니 5년 차에 이렇게 열었다는 거죠. 이제 대과종일수록 아시겠지만은, 대과종일수록 버건디라든지 에본이라든지 이 강구 1호라든지 이 겔서미트라든지 대과종일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조기 결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잘 안 열리거든요. 근데 5년 차에 이렇게 열렸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저도 연나무도 소개를 해요.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나무도 강구로입니다. 네. 열매 좀 더 숫기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들어오면은 쫀득한 맛이 납니다. 여기 요 정도 되면은 쫀득한 맛이 나죠. 야, 저도 5년 차에 이렇게 단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자, 비가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 울진군 그 기술센터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했는데, 총 사업비는 저희들 한 650평 규모의 총 사업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잡혔는데, 저희들 자부담은 한 2천만 원 간 것 같습니다. 네. 비가림을 하니까 좋은 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양옆에 방충망은 저희들 부부가 직접 네. 설치를 했습니다. 양옆에 방충망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노린재 피해도 없고, 네. 또 뭐 노린재가 찝으면은 그 안에 초파리도 쌓는데 초파리 피해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뭐 비둘기라든가 뭐 까마귀 이런 것도 지금 들어오지도 않고, 돌아봐야 이제 참새들 종류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이걸 하니까 뭐 장점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점은 방조망 했으니까 새 네. 피해 없고, 예.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예. 그 여기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할 필요도 네. 없습니다. 이제 또 이 품종은 스키나입니다. 특히나 이건 이제 중만생이죠. 중만생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콜트 5년 차인가요? 콜트 5년 차입니다. 아, 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예. 콜트 5년 차에 수세도 수세근이와, 원래 이제 얘는 풍산성 품종이 맞아요. 잘 열리는 품종이 맞는데, 그래도 균일하게 익으면 10g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 농장에서도 최대의 효자였습니다. 이제 비가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숙기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 그죠? 있습니다. 예. 이게 체리가 모든 핵과일이 그렇지만은, 익기 일주일 동안에 약 25% 정도가 커져 버립니다. 맛도 맛이지만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비걱정이 없기 때문에 완숙될 때까지 남겨두기 때문에 크기도 크기지만은 제 맛을 낼 때 수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림이 안 된 분들은 지금 이번 주말에 다 따야 됩니다. 비 오기 전에. 맞습니다. 익었든 안 익든. 그럼 맛이 제대로 날 리가 없죠. 이건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 손해죠. 무게 덜 나가서 손해죠. 맛없다라는 말 들어서 손해죠. 하여튼 비가림은 뭐 망설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또 동양종도 있더라고요. 동양종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는 요 연육종 무슨 품종이죠? 홍수봉입니다. 아, 베니슈오 일본종이죠. 이제 일본에서는 사토니시키를 대체하는 선발 자단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품종인데요. 올해 숙기가 대표님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늦습니까? 원래 숫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빨라진 것 같아요. 좀 빠른 편이죠. 우리는 내륙하고 틀려가지고 바다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다리, 음. 저기 다리 지나면 바로 바닷가입니다. 예, 바다. 올 봄에는 날도 추웠고 기상도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숙기는 빨라지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튼 홍수봉은 제대로 된 숙기는 한 6월 10일은 돼야 됩니다. 예, 외에도 뭐 8에서 10g은 무난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도. 그 초창기에 이 나무 퇴출하려고 하셨죠? 네, 뭐 맛없다고 퇴출하려고 했는데 아, 익으면 이것도 맛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내 보관에는 네. 좀 대가종을 원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맛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맛이 강하고 당산비라 그러죠. 단맛과 신맛의 조화가 좋다라고 해서 참 많이 열렸습니다. 네. 많이 열렸습니다. 뭐 이렇게만 재배할 수 있다면 이게 체리 안 할 이유 없죠. 냉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냉해 없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번에 저기 내륙에 냉해 입은 분들이 보면은 많이 부러우실 것 같아요. 네, 홍수봉. 자, 또 뭘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실까? 체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체리야 놀자 대표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이 과원을 준비하고 또 재배하시면서 우리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답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는 네. 저희들 그 나무와 나무 사이 고울이 6m인데 와, 이거 넓다, 그죠? 6m 중간에 네. 이렇게 맨홀 박스를 심었습니다. 맨홀 박스. 네, 맨홀 박스를 심었는데 네. 한 4, 5년 전에 울진에 하루에 한 520mm 비가 온 예가 있었어요. 온 예가 있었는데 네. 다른 쪽에는 다 잠겨도 저희들 가원에는 물이 잠기질 않았습니다. 음, 중간중간에 이렇게 흙골에 맨홀 박스를 심으니까 그에 네. 대한 좋은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 저희들 농원에 보면은 5년 동안에 네. 매년마다 볏짚을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볏짚을. 네. 볏짚을 이렇게 깔아주니까 첫째는 나무 밑에 경화가 없고 경화라는 말은 그러니까 토양에. 토양이 예. 딱딱해지지도 않고 지금도 팔면은 지렁이가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뭐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가뭄에 좀 덜 타고 가뭄 덜 타고. 네. 이제 뭐 세 번째는 잡초가 우거서질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나면은 또 씻고 그 다음에 또 넣고 이제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이제 단점은 이제 울진의 작년에 이제 울진 산불이 나면서 네. 혹시나 짚을 깔아가지고 이제 불이 붙을까 이런 이제 그런 아하. 단점은 좀 있었어요. 그런 단점만 아니면은 저는 집 까는 걸 강추로 합니다. 짚을 깔면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짚을 깔면 이 짚이 땅에 있는 질소를 많이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질소질을 많이 좀 흡수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불에 대한 그것만 없다 이러면은 겨울에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짚 하나 이렇게 깔아주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스키 고토도 이제 한 번씩 동네에 3년에 한 번씩이나 나오면 치지도 않는 거 저는 이렇게 고울이 넓다 보니까 포타로 가져와서 그냥 스키 고토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고 합니다. 저희들 보면 스키 고토가 여기 보이죠? 네. 스키 고토 여기 보이죠? 보이면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나오는 거 네, 말씀이죠? 스키 고토 그걸 뿌려주고 뭐 나머지는 어이구, 이렇게 뭐 대게 껍질도 있어요. 네. 대게 껍질은 이제 울진이다 보니까 울진 네. 대게 유명합니다. 울진 대게 유명하다 보니까 대게를 먹으면은 대게 네. 껍질도 이렇게 땅에 넣어주면은 네. 이게 이제 고양이가 조금 이제 파지져서 그랬는데 땅에 넣어주면은
아주 미끄럼이 되고 좋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점이 있고 저희들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화학비료라든가 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배수 관리 잘해주고 배수. 이제 집 네. 이런 걸 좀 잘해주고 나름대로 석회 곳도 있으면 좀 쳐주고 나머지 뭐 제가 특별하게 해준 거는 없는데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 이제 이렇게 처음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언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도 더 진솔하게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위에 이렇게 트여져 있어요. 트여져 있기 때문에 복사열에 대한 걱정은 없죠. 그러니까 시설이 시설비라든지 유지 보수비가 비싼 대신에 또 이 간이 비가리면요 복사열이 채이지 않고 또 하우스처럼 높지 않아도 되고 이런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건 요즘 체리 비가림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둘러보시면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그건 또 우리도 이거 스키나 익을 때 와가지고 제 밭에도 스키나가 있지만 스키나 익을 때 다시 한 번 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예. 네네. 뭐 놀러 와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얼마 전에 네. 경주 저 체리 장목반에서 저희들보다 한 30-40년 앞서는 그 단체에서 저희들 농원에 네. 5월 10일 날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네. 그분들도 이렇게 저희들보다 대선배님인데도 네. 저희들 농원에 와셔가지고 나름대로 일부 회원들은 야 참 잘 왔다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저 나름대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럼요. 어딜 가나 배울 점은 여튼 네. 제가 전화번호를 갖다 올려놓을 테니까 체리 피해로 하신 분들은 전화 드려도 되겠죠? 네. 네네. 우리 체리야 놀자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